일반 물리 2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 핵심만 잠깐 살펴보면 전기장과 전하의 관계에 관한 가우스 법칙인데, 근데 가우스 법칙은 결국은 쿨롱 법칙과 동일한 것입니다만 이제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쿨롱 법칙은 이제 점 전하 하나 있을 때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하는 거고, 얘는 임의의 이제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전하 분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전기장의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관계식이고요. 그 일렉트릭 플럭스로 정의되는 이제 임의의 클로즈드 닫힌 그 서피스에 대해서 그 일렉트릭 플럭스의 총합이 그 안에 있는 전하, 순 전하와 이제 비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증명한 거는 지난 시간에 쭉 보였고요. 처음에 점전하에 대해서 보이고, 점전하의 이제 구면에 대해서 보였다가 임의의 클로즈 서피스, 그 다음에 이제 점전하 여러 개 연속적인 전하 분포 쭉 보였었는데,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속이 빈 스피리칼 쉘이라든가, 구 모양인데 속이 빈 거예요. 속이 비었고 겉에 이제 네트 전하가 Q로 대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깥에 이 차지의 바깥은 그 일렉트릭 필드가 점전하와 동일하죠. 구 대칭성 때문에. 근데 그 내부에서는 0이 되고, 뭐 몇 가지 예를 했는데, 오늘은 이 가우스 법칙 마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포텐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민한 학생들은 아마 이미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지만, 이 쿨롱 법칙과 뉴턴의 법칙이 매우 유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도 어떤 가우스 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하기로 하고요. 가우스 로 in Newtonian gravity. 자,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1학기 때 어떤 식으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매스가 있고요. 사실 이제 크기를 무시를 하는 거죠. 크기 무시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 상관없으니까 이 매스 m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여기 떨어진 것에 이제 스몰 m이라는 또 다른 매스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마이너스, 인력이 작용하니까 마이너스가 뉴턴 상수가 붙고, 거리를 우리가 r 제곱이라고 하면, r이라고 하면 r 제곱분의 m하고 스몰 m의 이제 r 방향, 그쵸? 이렇게 되죠. 이 힘이 작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힘은 이제 질량에 비례하죠. 테스트 매스 m이라고, 스몰 m이라고 하면은. 근데 여기에 모든 중력 가속도는 동일하죠. 그게 이제 갈릴레이의 원리인데, 이거를 우리가 mg라고 쓰면, 이게 이제 g라고 하는 게 중력 가속도인데요. 이게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일종의 필드란 말이에요. 전기장처럼. 그래서 단위 전하가 우리가 받는 힘을 전기장으로 하듯이 단위 질량이 받는 힘이죠. 사실 얘는 유니버설한데, 질량에 관계없이 이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G가 아니고 M, R.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장은 우리가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지구 질량과 중력 뉴턴 상수에 비례하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뭐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그 1학기 때 배운 내용일 테고요. 얘가 그 아주 똑같은 아주 유사성을 갖고 있죠. 쿨롱 법칙이 뉴턴의 이제 중력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쿨롱의 법칙을 보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K라는 상수 1/4파이 엡실론 제로가 있고 R 제곱분의 그 내부 전하가 있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쿨롱의 법칙이고, 자 얘를 이제 뒤집어서 씁시다. 이렇게 쓰고, 자 이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유도한 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이제 가우스 법칙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임의의 차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요거의 플럭스가 얘가 이제 폐 공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Q에 그 이제 enclosed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근데 잘 보면 뭐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 똑같은 법칙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물론 상수값이 다르지만 비례 상수값이 다르지만 똑같은 R제곱분의 1의 법칙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우스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똑같은 수학적인 관계식을 갖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K가 이 뉴턴에서는 마이너스 G에 해당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Q가 내부의 전하가 여기 M 대신에 Q가 있었는데 이 M에 해당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물론 첫 번째 건 다시 쓰면은 1/4파이 엡실론 제로니까 K가 얘가 마이너스 G에 해당하는 거니까, 또는 엡실론 제로분의 1이 마이너스 4파이 G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이 가우스 법칙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는 뭐냐면은 그리고 일렉트릭 한 가지 빼먹었는데, 물론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서는 그래비테이셔널 필드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다 된 거죠. 여기서 뭐냐 되면 그래비테이셔널 플럭스라고 얘기를 봅시다. 파이 G라고 쓰고요. 얘는 E 대신에 G가 들어오고요. 어떤 임의의 클로즈 서피스에 대해서 dA를 하면 얘는 엡실론 제로분의 1 대신에 마이너스 4파이의 G가 나오고, 그 다음에 Q 대신에 그 매스가 나오고, 얘는 enclosed surface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임의의 매스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이 네트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클로즈 서피스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플럭스가 있을 텐데, 그래비테이션 필드가 이렇게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네거티브니까 방향 이쪽이겠지만, 자 이거를 다 플럭스를 합하면은 이 값이 이 안에 내부의 총 질량을 M enclosed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 증명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죠. 뭐 이미 한 거죠.
우리가 똑같은 증명을 이런 상수만 바꿔서 변수들만 바꿔서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을 하고요. 그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자습을 하세요. 컨덕터에 대한 경우, 컨덕팅 플레이트, 애플리케이션. 요 그래비티에 대한 거는 뭐 지금 교과서에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중요한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법칙이라서 여기서 소개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컨덕팅 플레이트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뭐 양이 많아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가우스 법칙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그 일렉트릭 포텐셜입니다. 이게 챕터가 아마 22장인가? 챕터 하나 넘어가죠. 일렉트릭 포텐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과서상에서는 챕터 하나 넘어가는 거고. 어디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포텐셜 에너지는 배웠을 거예요. 특히 이제 중력할 때 포텐셜 에너지는 배웠을 거고, 뭐 미케니컬 에너지 얘기하면서 그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같고, 뭐 다른 이제 그 마찰력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저항력 이런 걸 무시를 하면, 이거는 이제 챕터 7에서 나왔고요. 자, 어쨌거나 이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정의를 하기는 이게 뭐냐면은 어떤 힘이 있는데 그냥 힘은 안 되고요. 보존력이라고 하는 거. 보존력을 이제 우리가 정확히 정의를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일반물 원에서 개념은 아마 배웠을 것으로 보고요. 내가 지금 원을 강의를 안 해서 어쩌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될 수 있는 힘을 컨서버티브 포스라고 해요. 한 바퀴 돌아왔을 때 그 네트워크가 총 일이 0이 되는 그런 힘이죠. 그러니까 막 돌리는 일을 하지 않는, 또는 이제 마찰력 같이 소실이 된다든가 그런 게 없는 걸 컨서버티브 포스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중력이나 대표적인 게 중력과 전기력이에요. 그 외의 것은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교과에 일반 물리에서. 그래서 사실 물리학과 과정에서도 컨서버티브 포스는 두 개가 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마그네틱 포스는 컨서버티브 포스긴 하지만 그건 이 일을 하지 않는 힘이라서 어쨌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U라고 쓰고요. 어떤 위치에 그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U라고 쓰면 포텐셜 에너지, 이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면은 이 힘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R까지 도트 D에 R 프라임, 다른 변수를 써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고. 그래서 사실 포텐셜 에너지가 높으면은 그게 거꾸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중력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중력이 일을 해서 속도가 거의 0이던 물의 흐름을 낙차가 큰 곳으로 내려오면 속도가 굉장히 커져서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써서 운동 에너지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포텐셜 에너지 디퍼런스가 어떤 이제 그 A, B라는 지점, RB라는 지점에서 RA라는 지점까지만의 포텐셜 차이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생각을 하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의 RB에서 RA죠. RA에서 RB까지 하고 F 도트 DR이 되는데 이걸 뒤집으면은 RB에서 RA까지로 되고 F 도트 DR 이건 뭐예요? 이건 바로 B 지점에서 A 지점까지 한 이거 거꾸로 썼네요. 여기를 B로 써놓고 BA AB A B B A 그쵸? 자 그래서 맞죠? 자 그래서 B 지점에서 그 A 지점까지 한 2일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는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비티가 일정한 경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지상에서 이 축을 지면을 x, y로 잡고 이제 높이를 z라는 축으로 잡으면은 그 중력 가속도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F가 마이너스 mg의 z 방향이 되겠고요. 우리가 그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하면은 바로 마이너스의 r에 F 도트 dr인데 프라임으로 가고 이놈은 z 방향에만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여기 한 번 있고 또 힘에 또 한 번 있으니까 이게 그냥 mg가 나오고 인티그랄 dg 프라임 z 그래서 이거는 mg의 z 물론 이제 기준점을 정하면 물론 기준점은 아무데나 정할 수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높이 차이가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되겠죠. 자, 이게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고요. 자, 마찬가지로 잠깐만 이 그림은 지금 쓸 게 아니고 그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을 하면 임의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요. 임의에 일렉트릭 필드가 있는데 그 뭐 일렉트릭 필드가 뭐 어떻게 있다고 합시다. 뭐 일정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때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 여기 R이라고 할까요? 여기 R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뭐 원점은 아무데나 잡아도 되고요.
이게 Q라는 차지가 있는데 얘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얘가 받는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받는 일렉트릭 폴스는 Q에다가 E 이렇게 되겠죠. 도트 dr 프라임. 얘가 힘이니까, 그렇죠? 얘가 힘이니까 그리고 R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자, 이게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고요. 자,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전하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자, 단위 전하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니까 이걸 우리가 V라고 쓰고요. V라고 쓰고 얘는 포텐셜 에너지를 전하 값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Q 또는 이제 Q가 1쿨롱인 경우에 갖는 포텐셜 에너지라 이렇게 쓰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UR에서 Q를 나눠주면은 이 Q가 사라지죠. 자, 그래서 얘놈은 바로 이렇게 된답니다. 마이너스 R에 이 일렉트릭 필드를 dr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내적시켜서 적분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경우가 컨스탄트인 경우, 일렉트릭 필드가 상수인 경우. 일렉트릭 필드가 일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렉트릭 필드가 다른 색으로 그립시다.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일정하게 x 방향으로 위치에 상관없이 똑같은 값을 갖고 있다. 이게 일렉트릭 필드 이퀄 2의 x 방향 이렇게 씁시다. x 방향의 단위 벡터를 써서. 자, 그러면은 이때 u의 r은 물론 이거 x, y, z야 이미 함수일 텐데 원래는 얘는 마이너스의 r에 2 대신에 2의 x 방향을 쓰고 도트 뒤에 r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얘는 사실은 x 방향이 있고 이거를 ijk로 쓴던가요? 뭐 상관은 없는데 i 그 dr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dx 프라임이 있고 여기 i 방향 그 다음에 dy 프라임의 그 z 방향 그 y 방향 그 다음에 dz 프라임의 k 방향인데 내적을 하면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은 얘만 살아남죠. 자, 그래서 이건 그냥 마이너스의 r에 2의 dx 프라임 하고 끝나는 거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간단하죠. 물론 이제 플러스 컨스탄트는 있겠지만은 이건 날려버리고 상수를 더하고 빼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중요한 경우는 포인트 차지가 포인트 차지가 있어요. 포인트 차지가 받는 일렉트릭 필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인트 차지가 이렇게 씁시다. 일렉트릭 필드가 아니라 포텐셜 일렉트릭 포텐셜
produced by 좀 절로 가고 by a point charge. 자, 아까랑 다른 테스트 차지가 아니고요. 자, 어떻게 하면 돼? 사실 포인트 차지가 여기에 라지 Q라고 합시다. Q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일렉트릭 필드를 내잖아요. 일렉트릭 필드를 이런 그 레디얼 방향으로 낼 텐데, 물론 이제 가까우면 더 값이 크고 멀면 이제 값이 작고, 그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내는데, 자, 그러면 이미 여기 어떤 R이라고 하는 점에서 R이라고 하는 점에서 뭐 원점을 이걸로 잡으면 편하겠죠. 거리가 R이고, 그 R이라는 그 포지션에서의 포텐셜, 일렉트릭 포텐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얘는 그냥 정의대로 하면은 R에 일렉트릭 필드를 도트 dr 프라임을 하는데, 근데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돼요?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K에 R분의 Q에 하고 R방 이렇게 되죠. 도트에 R 프라임이라고 써야겠죠. 여기서 프라임이라고 써줘야죠. 왜냐하면은 R은 정해진 거고 일렉트릭 필드는 사실은 모든 공간에 대한 다 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전부터 요전까지 적분을 한다든가, 정적분이 지금 부정적분이지만, 자, 그리고 얘는 dr 프라임. 이거는 이제 똑같이 우리가 dr 프라임은 우리가 dr 프라임 크기에다가 r 방향이 있고 나머지 방향이 있죠. 나머지 방향은 우리가 사실은 이 r 방향과 수직이기 때문에 무시를 해도 되고, 따라서 이놈이 그냥 dr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뭐가 잘못 썼네. 제곱이죠. r 프라임이 제곱이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의 r. 근데 이게 보면은 r만의 함수기 때문에 크기에만의 함수니까 사실 그 벡터를 쓰는 게 의미가 없고요. r만 크기만 써놔도 되고, k에 상수는 앞으로 빼놓읍시다. 상수는 앞으로 빼내고 k에 q에 r 프라임의 제곱분의 dr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 적분을 하면, 이거 적분을 하면은 그냥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에 r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얘가 그냥 r분의 k의 q 또는 1/4파이 엡실론 제로의 r분의 q.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이 1/r에 비례한다는 걸, 이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할 때 우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그때는 물론 이제 중력장을 따로 구하진 않았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마이너스 g의 r분의 m 이렇게 됐는데, 물론 여기서 m을 날려버리면은 이게 뭐 해야 돼요? 그래비테이셔널 스몰 m을 날려버리면은 그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이 되죠. 똑같은 개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포텐셜을 우리가 마이너스 g의
R분의 M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게 일렉트릭 포텐셜의 개념이고요. 뭐 간단한 두 가지 예만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게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포텐셜 디퍼런스가 중요하죠. 절대적인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우리가 포텐셜이 다르다는 얘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두 지점 상수인 경우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R1이라는 지점과 R2라는 지점이 있어요.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그림 다시 잠시 갖고 와서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요 점과 요 점 사이에는 포텐셜 디퍼런스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요거는 이제 x1, y1, z1이 있는데 이것도 x2, y2, z2 성분별로 쓰면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VR1 하고 VR2의 차이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고요. 이게 뭐였어요? 이게 VR1이 사실은 마이너스 2의 x1이었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2 이게 크기만 나오죠. 2의 x2 이렇게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2의 x2 마이너스 x1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얼만큼 요 차이가 x 방향으로 이게 x1 마이너스 x2니까 그만큼 비례해서 우리가 포텐셜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포텐셜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사이에 두 점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가 있다는 얘기고 일렉트릭 필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임의의 테스트 차지를 놓으면은 얘가 이쪽 방향 힘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포텐셜 디퍼런스가 있다는 얘기는 포텐셜 디퍼런스가 있다는 얘기는 얘를 차지를 힘을 받게 하는 거죠. 전하가 힘을 받는다는 얘기고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인다는 거고 전하가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류가 흐른다고 그러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모든 우리 전기를 이용하는 것의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래서 이 포텐셜 디퍼런스 또는 포텐셜의 그 단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닛 오브 포텐셜 이걸 우리가 단위를 쓸 때 이 대괄호를 쓰죠.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 전하당 그 포텐셜 에너지였으니까 에너지의 단위 나누기 전하의 단위겠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저기 SI 유닛을 쓰면 줄 퍼 쿨롱 줄하고 쿨롱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고요. 단위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줄 퍼 쿨롱이라는 얘기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이걸 우리가 단위는 V라고 쓰고요. 볼트라고 씁니다. 볼트라고 읽습니다. 볼트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죠. 뭐의 단위예요? 전압.
전압 몇 볼트냐, 220볼트냐, 100볼트냐 그런 얘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이란 말이 이게 프레셔가 압력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사실은 전이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용어로는. 근데 어떻게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전압이 되는데 압력과 뭐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된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 컨센트잖아요. 컨센트에 뭔가를 꽂으면 물론 지금 그냥 이 상태에서는 그 외부에서 여기 어떤 소스가 있어서요. 어떤 임의의 소스가 있어서 얘가 이 두 점 사이에 포텐셜 디퍼런스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점 사이에 포텐셜 디퍼런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어떤 전열기를 연결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전구를 우리가 연결을 했다. 왜 이래? 전구를 연결했다. 이제 뭐 여기에 뭐 그런 선 뭐 옛날 거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실은 여기 우리가 보면은 이게 220볼트에 60Hz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220볼트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1쿨롱에 대해서 220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 디퍼런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두 단자의 전이차가 220볼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서로 저기 일렉트릭 필드가 아마 존재를 할 테니까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흘러서 이제 여기서 뭐 저항이 발생해서 열이 발생해서 뭐 아주 옛날식이지만 전구 같으면 열이 발생해서 여기서 빛이 나는 거고 뭐 LED 같으면은 거기서 그 빛을 에미션 하는 빛을 이제 레디에이션 시키는 어떤 다이오드가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 작용에 의해서 빛이 나오기도 하고 뭐 휴대폰을 충전하기도 하고 뭐 테레비를 켜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이 220볼트라고 써진 이게 바로 이 단위입니다. 이 단위고요. 우리가 늘 쓰는 단위죠.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 이게 어느 쪽이 높으냐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제 여기 높은 쪽 낮은 쪽 구분해 갖고 콘센트를 꼽지는 않잖아요, 플러그를. 아무렇게나 꼽아도 되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여기가 이게 교류라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진동수, 주파수. 1초에 60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60Hz는. 이건 뭐 교류 얘기할 때 또 나올 이야기고요. 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이제 또 많이 쓰는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가 있는데 일렉트론 볼트 이게 이렇게 쓰나 그냥 쓰나 몰라요. 자, 이 일렉트론 볼트는 뭐냐면 우리가 EV라고 쓰고요. EV인데 이게 뭐냐면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게 뭐냐면은 1 차지 2에다가 곱하기 V예요. 이게 뭐냐면은 차지라고 하는 거는 1.6 곱하기 전자의 차지죠. 전자의 전하. 전자 또는 양성자의 전하죠. 그게 정확히 말하면 기본 차지죠. 펀더멘탈 유닛 차지죠. 펀더멘탈. 이보다 큰 전하는 없다고 얘기를 했죠. 왜? 모르죠. 자연히 그런 거죠. 그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겠고요. 곱하기 볼트니까 사실 줄 퍼 쿨롱 이렇게 돼서 이게 두 개가
지워지고, 이게 사실은 에너지 단위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포텐셜의 개념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의 단위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왜 우리가 V가 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지만 이를 길이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포텐셜의 단위가 일렉트릭 필드 단위에다가 길이의 단위를 곱한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일렉트릭 필드의 단위는 포텐셜의 단위에다가를 길이 단위로 나눈 거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볼트 퍼 미터 SI 유닛으로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압력차가 크고 그게 가까이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크기 때문에 그때 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전기가 생기는 이유가 뭐 포텐셜 디퍼런스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책받침을 가지고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은 손바닥과 책받침과 그 머리카락 사이에 정전기 때문에, 정전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하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뭐 그거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면 이제 그 두 개의 물체 사이에 이제 전이차가 생기죠. 전이차가 생기는데 순간적으로 가까이게 붙으면은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사실은 갑자기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하들이 넘어가는, 이게 뚫고 지나가는 거죠. 순간적으로 방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방전, 그냥 방전이 아니라 천천히 방전되는 것도 있죠. 안 써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만히 냅두면은 그게 이제 천천히 방전이 되는 경우고, 급히 방전되는 경우가 이제 스파크인데, 그게 우리가 정전기 불꽃 있는 거랑 겨울철에 번개에도 사실은 그런 거죠. 이게 생기는 이유는 어떤 임계 전기장을 넘어간 거예요. 임계 전기장보다 낮을 때는 얘가 서로 그 두 개 사이에 전위차가 전위차가 있어도 그 사이에 뭐 진공이라든가 다른 물질이 있어서 그 일종의 장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예를 들면 번개를 예를 들면 여기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서로 이제 수증기 덩어리들이 막 엄청난 마찰에 의해서 크게 대전이 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까이 붙으면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가 커져서, 그럼 이제 번개가 번쩍하고 일어나는 거죠. 뭐 이런 것을 기준이 되는 건 일렉트릭 필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